자, 그리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분명을 제품 명칭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그 성분명과 함량 예를 들어서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토너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그리고 화장품의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그 원료의 함량.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탈모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이 있잖아요. 미녹시딜이나 아니면 먹는 프로페시아 뭐 이런 의약품들이 있는데 그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클렌저겠죠. 세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그런 화장품, 그리고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해서 가려움 등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건 이제 아토피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최근에 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된 그런 제품들이죠.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따라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되는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도 중요합니다. 자,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같은 경우에 이 보존제 함량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기재를 해야 되고,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 이렇게 따로죠.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도 이렇게 보존제의 함량을 정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용 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리고 이제 만 4세에서 만 13세까지 어린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려고 광고하려고 하는 경우 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4세 이상 그리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재할 때는 반드시 보존제의 함량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핵심 주관식 보겠습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표시사항은 화장품의 명칭, 이름이었죠. 영업자의 상호도 표시해야 되죠. 그리고 땡,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뭐였죠? 뭐가 꼭 필요하죠? 제조번호. 제조번호는 무엇인지. 그래서 이거를 로트 번호라고도 합니다. 로트 번호. 그래서 이 로트 번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의 1차 포장에 있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